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예가 파일 시간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벌써부터 연예계 소식은 정말 다양하고 너무 풍성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죠. 연말에 열렸던 지상파 3사의 그 연기 대상 또 연예 대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고두심 씨가 수상을 했어요. 네. 고두심 씨하고 김수현 네. 씨가 같이 공동 수상을 해서 아니 대상인데 왜 공동 수상이야? 이걸로 네. 정말 말도 많았고 의견도 분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KBS 같은 경우에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보고 기대를 하고 있고 87년인가 그때 처음 그 제정된 이래 아마 공동 대상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네. 또 특히나 선후배 연배가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고두심 씨는 정말 저력 있는 배우 중에 저력 있는 배우이고 김수현 씨는 한류 스타 중에서도 톱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스타가 아니고 한류가 문화 산업이 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KBS에서 공동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아마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논란도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을 것인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네. 김수현 씨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젊은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연기력도 물론 검증이 됐을 것이고 새로운 시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펼쳐져 있는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두 분에게 공동대상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킬미힐미를 상을 탄 MBC의 상을 탄 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로 99년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연기 대상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할 때. 17년 만에 처음 대상을 받는 건데 네. 킬미힐미에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을 다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지성 씨의 그런 수상 장면을 보면서 아, 연기 잘하는 배우가 이제 외모가 아닌 연기력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구나. 이제야 검증이 된 거를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또 이렇게 SBS 같은 경우에 주원 씨가 탔잖아요. 네. 용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시청률 면에서 큰 영향을 줬었었고 주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드라마를 찍는 단역 배우든 주연 배우든 다 힘들어요. 현장을 가보면 네. 저희가 편집을 하고 막 음악을 깔고 효과를 넣었을 때와 현장의 척박함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모두가 대상감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링거트온 하면서 네, 일주일에 6일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뭐 한강으로 네. 뛰어내리는 씬도 직접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했던 면 또 시청률 면이 다 고려가 되면서 대상 수상자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황정음 씨는요. 네. 방송 3사 PD가 주는 상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 3사의 최우수 연기상을 다 받은 거예요. 비밀이라는 드라마가 2013년에 네. 했었는데 그때 지성 씨랑 했었거든요.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는데 사실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 좀 눈물겨운 게 뭐냐면 네. 아이돌 출신, 걸그룹 출신인 걸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이후에 연기자로 전향을 하면서 루루공주라는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네네. 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건 초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인기나 모든 면에서 이 활동의 맥이 끊기다 보니까 잔고가 은행 잔고가 거의 바닥을 치기까지도 갔었는데 그럼 절박함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정말 열정적인 자신의 재능이 다 발휘가 되는데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2014년에는 또 끝없는 사랑에서 SBS에서 또 최우수 연기상을 네. 탔었고 이번에 킬미힐미하고 그녀는 예뻤다로 MBC에서 상을 받은 건데요. 역경을 디디면서 연기 논란이 또 왜 없었겠어요. 아이돌 출신이라서 뭐 발연기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를 열정 하나로 딛고 섰기 때문에 그녀의 수상에 대한 이력들이 빛이 난다. 이렇게 평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공식적으로 좀 알려졌던 것 같아요. 김래원 씨는 대상의 후보에 있었는데 네. 당일날은 또 빠졌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네. 언론사마다 확인 작업들을 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었고요. 또 그 시상식을 주최했던 그 방송사에서도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왜냐하면 김래원 씨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전공을 하기도 했고 또 수년간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얘기가 또 수식으로 따라붙었었기 때문에 펀치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면에서 대박을 치진 못했지만 연기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알려지기로는 대상 후보에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보니까 김래원 씨가 당일날 대상 후보에서 누락이 된 데다가 또 프로듀서상을 네.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영상이라든지 자료 화면에서는 계속 노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운영이 이렇게 미숙할 수 있는 것이냐 큰 시상식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면 때문에 정말 논란을 계속 일으켰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연예 대상으로 좀 가볼게요. 네. 김구라 씨가 수상을 했어요. 이분이 아마 개그맨으로 데뷔하고 22년 만에 네. 대상 수상인 것 같은데 스스로
굉장히 좀 겸손한 자세로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잖아요. 문제적 인간이고 네. 아직까지 나에게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대상을 받았다. 내려놓는 듯한 그런 대상 소감이었는데 사실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나 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 수상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정말 유력한 대상 후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말씀은 유재석 씨가 워낙에 큰 활동을 하고 있고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같이 후보에 오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봤을 땐 독서를 많이 퍼붓고 이러다 보니까 성격도 그런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그렇죠. 따뜻한 면도 많고 근데 그 비호감이 개인사가 이제 그 이혼했던 그런 내력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다 극복이 되고 네. 2016년은 대상 수상자로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김구라 씨 얘기를 하니까 네. 비호감에서 어쨌든 호감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김영철 씨랑 전현무 씨도 네. 약간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수상을 한 인물 중에. 그러니까 김영철 씨도 상을 받고 싶었다라는 네. 그 절실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연예대상에서. 근데 김영철 씨도 참 개그의 소질도 굉장히 했었고 활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복이 그렇게 많았던 개그맨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소감도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동이 많았죠. 2014년, 2015년 프리 선언한 아나운서 중에 아마 최고의 탑을 달리는 그렇죠. 예능인으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 SBS 연예대상에서는 너무나도 좀 뛰어넘는 그 재능이 좀 오버가 되다 보니까 무례했다. 강호동 씨에게도 너무 무례했다 이러면서 네.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스스로 이제는 좀 눌러가면서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또 쿨하게 하면서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새해를 맞아서 네. 아무래도 연인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죠. 네. 특히 항상 새해가 되면서 1월 1일 첫날이 되면 어떤 커플이 탄생할까 궁금해들 많이 네, 하시잖아요. 맞죠. 그것 때문에 기자들은 연말이 참 힘들어요. 각 언론사마다 특종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그럼 누구를 정보를 받아서 사실 확인해서 특종을 낼 것이냐. 불발로 그치면 전날 밤에 술로 지새는 기자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번에는 새로운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EXID의 한이하고요. 네. JYJ의 준수 씨인데요. 이분들은 선후배로 만나져서 특히 또 이제 준수 씨가 뮤지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연을 관람했던 것이 계기가 되면서 털털한 한이 양이 준수 군의 마음을 잡았고 네. 준수 씨는 또 이렇게 데이트 패턴에 대해서 특정 보도한 쪽에서 따르면은 맨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했나 봐요. 데리러 가고 또 한이 씨가 왜냐하면 EXID가 또 핫핑크인가요? 그 그렇죠. 노래로 컴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리러 많이 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스타 커플이다 보니까 숙소, 임시 숙소, 준수 씨 임시 숙소가 매니저분하고 같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데이트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두 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제보들이 좀 쏠쏠이 있었는데 그래요? 소속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맞아요, 사겨요 이러는 소속사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그 D 매체에서 특정 보도를 하게 됐고 1월 1일 첫 새 그 커플로 탄생을 하게 됐죠. 네, 그런가 하면요. 개그맨 장동민 씨와 또 가수 나비 씨도 네. 오히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사실 지난해 가을인가요? 그때 네. 한번 연인 아니냐 열애설이 있었는데 그때 아니라고 하고 넘어갔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나비 씨 같은 경우에는 가수라서 노래도 잘하지만 개그우먼 김신영 씨하고 라디오 진행할 때 보면 입담도 굉장히 좋거든요. 장동민 씨하고 정말 사귀는 게 맞다라고 한 케이블 매체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반 출연해가지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맞죠? 그러면 아니요라고 했다가 포착을 하고 맞다라고 공식 입장 나오는 게 수순인데 아무튼 장동민 씨는 머리가 좋은 개그맨이어서 그런지 새롭게 또 이슈 포인트를 잡아서 공식 커플임을 인정을 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영화로 넘어가 볼게요. 네. 히말라야 동풍이 굉장히 무섭다고요. 네, 뭐 개봉 16일째가 되면서 500만 원 훌쩍 넘어갔고요. 16일 만에 500만이 넘어요. 네, 좀 빨랐습니다. 첫날 스코어도 역대급이었다고 그랬었고 크리스마스 당일 스코어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히말라야가 지금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넘어가고 나면 600만 원을 가뿐히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 처음에 그 시사회 때는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심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잖아요. 네. 거기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해져가고 메말라져 가는데 내가 소원했던 나의 감정을 끄집어내게 해준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호평을 하고 있어요. 보고 또 보는 열풍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어떤 업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를 찾기 위해서 그 험한 산길을 찾아다닌다는 그 설정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는 공감을 주고 내 속에 있었던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따뜻함을 끄집어내주니까 극장가를 가는 발걸음을 계속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내부자들도 관객을 네. 70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12월 31일에 감독판 무려 아. 3시간짜리인데요.
감독판을 새롭게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촌 쪽에서 본 분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극장이 11층에 있는데요. 그 상영관이. 네. 너무너무 줄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걸 갖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시간짜리를 보니까 처음에 감독판이 나오기 전에는 이병헌 씨의 연기가 많이 보였었는데 감독판에서는 백윤식 씨 연기하고 조승우 씨 연기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시간짜리 보고 나니까 또 재미 요소가 있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지금 19금이에요.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요. 좀 센 장면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정경유착에 뿌리 깊은 골이라든지 사회 정의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많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면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배우들의 호연뿐만 아니라 뭐 이끼라든지 미생에서도 원작자 윤태호 씨고 원작도 네. 워낙에 탄탄했고 사실 이 원작이 탄탄하면 제작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원작보다 못하다 소리를 듣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이번 작품만큼은 원작 훼손을 거의 안 하고 그 재미 요소를 살렸기 때문에 네. 호평을 이어가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얘기하면 이번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병헌 씨 사실 지난해 이미지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병헌 씨는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의 자세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시작인 게요. 내부자들이 사실 개봉 시점도 밀렸었고요. 그렇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촬영에 매진을 했는데 이병헌 때문에 이 영화 망치게 생겼다라고 해서 처음엔 사실 개봉 전까지만 해도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병헌 씨가. 네. 그러나 개봉을 하고 나서 이병헌 씨의 연기로 인해서 네. 개봉이 정말 하고 나 흥행 가도를 달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흥행의 1등 공신이 된 게 이병헌 씨예요. 어떻게 보면 조승우 씨나 백윤식 씨가 초반에 너무 묻혀서 안타까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로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거죠.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미지 회복했고 다 된 거냐?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럼 지금의 마음 그대로 얼마만큼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병헌 씨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새롭게 복귀하시는 분들의 좀 이야기 좀 해볼까 네. 합니다. 1980년대 뭐 이민숙, 정혜리와 함께 네.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던 원미경 씨가 네. 복귀 소식이 좀 들린다고요. 원미경 씨가 78년 미스 롯데 출신이거든요. 네. 이민숙 씨하고 같이 동기여서 이민숙 씨가 인기상 받고 원미경 씨가 대상을 받았었는데 연기자 출발도 거의 동시기에 했어요. 그래서 네. 경쟁 구도를 계속 달렸는데요. 참 원미경 씨도 연기 잘하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고백이라는 드라마를 끝으로 네. 내조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애인이라는 드라마의 그 스타피드였던 이창순 감독의 와이프이기도 한데요. 자녀들 키우는데 여념이 없었고 참 알뜰살뜰한 살림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편 내조만 하다가 14년 만에 지금 컴백을 하는데요. 네. 2월에 주말 드라마로 돌아올 수 있을 거로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활약이 좀 기대되는데요. 네. 또 심은하 씨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에는 심은하 씨의 딸이 네. 출연을 한다고요? 네, 정치인이 남편만 내조 하나라고 봤더니 네. 딸들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엄마의 모습도 지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두 딸이 다 출연을 한다는 건데 엄청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두 딸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이쁘게 생겼는데 그 두 딸이 연기자로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제작자와의 인연으로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심은하 씨가 뭐 알려지기로는 네. 두 딸을 데리고 연기 학원까지 갔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